충격이라. 베이징도 처참 거대 현금 살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것 한번 보세요. 또 중국이 은행의 직업준비율을 낮췄습니다. 2024년 2월 5일에 10%까지 낮췄잖아요. 이번에 9.5%까지 또 내립니다. 예금 총액 대비 현금 준비 비율을 직업 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말입니다. 역대 최저, 사상 최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190조 원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190조 원. 그러면 여러분 지난 2월 5일 날도 지금 190조 원 공급했잖아요. 그리고 2023년 9월 15일 날도 또 190조 공급했습니다. 또 그 앞에도 말입니다. 190조 공급했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다가 현금을 말입니다. 마구마구 뿌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중국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을 뿌리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처참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요. 베이징에도요. 유명한 거리에 쇼핑몰들이 줄줄이 망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주택지구에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곳도 생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멈추는 곳. 그러면 중국 전국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돈 뿌려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런 뜻이. 그런데 직업 준비율만 낮추느냐? 아닙니다. 예,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17일에 0.5%포인트 B컷을 단행을 하면서 중국이 곧바로 내릴 줄 알았는데 중국은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중국의 기준금리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는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를 말하거든요. 1년 만기 신규 대출 기준금리 9월 현재 3.35%입니다. 이거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0.2에서 0.25%. 그러면 여러분 3.10에서 3.15%까지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돈을 푼다는 이야기예요. 1년 만기 신규 대출은 일반인들에게 그냥 돈 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 돈까지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LPR도 풀다는 겁니다. 그것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은 3.35%가 되는 거예요. 3.85%가. 이렇게 되면 현금을 거대하게 푼다고 이야기한 게 틀리지 않지요. 5년 만기 대출금리도 내려서 자금을 풀고 1년 만기 대출금리도 내려서 자금을 풀고 심지어 중앙은행에 중국은행의 직업준비 비율을 낮춰서 돈을 풀겠다. 돈 풀겠다는 게 그야말로 때려 붓겠다는 말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정도 규모를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부양을 한다니까. 돈을 쏟아붓는다니까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하루에 올라간 것만 4.1% 올라갔어요. 9월 24일 현재 2800이에요. 2863.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9월 13일에 2704.0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 넘게 급등하면서 2863.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풀으면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번 기울어진 경제 좋아지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 중국은 지키려고 하겠지만 돈을 대대적으로 푼다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 5월에 5.6%까지 성장을 하더니 계속 꼬꾸라져서 8월에는 4.5%까지 꼬꾸라졌거든요. 이것은요,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 여기에다가 소매 판매도 지난 5월에 3.7%까지 증가했는데 그 이후로 6월, 7월, 8월 계속 떨어져서 8월에는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매 판매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말입니다. 내수가 좋아야지 중국 경제도 살아나거든요. 중국도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내수가 좋아야 됩니다. 소매 판매가 떨어지고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다는 것은 내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인 지표도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요식업체 폐업 규모를 보면 2022년에 51만 9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거의 말입니다. 2.4배, 5배가 늘어나서 135만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순이라면 2024년은 200만 곳이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 곳. 뭐 210만 곳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현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심리가 위축이 되면 돈 안 씁니다. 돈을 안 쓰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는 벌어진다면 돈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부양을 하는 것도 그때뿐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금 중국의 부채는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요. 당장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실물경제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청년 실업률은 18.1%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요. 점점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중국은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2분기 성장률이 4.7%잖아요. 어떻게 하든 5%를 넘기겠다 하는 게 지금 중국의 목표지만 이미 말입니다. 이미 중국의 관료들도 말입니다. 관료들도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중국은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당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 먼저 이야기하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뭐 나라가 어렵다 경기 침체다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도 말입니다. 경제의 큰 흐름을 봤을 때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뭐 최악이죠. 게다가 중국의 대기업 인사들은 이미 알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동산이 무너져서 내수가 무너졌고요. 중국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충돌, 유럽과 충돌
일본과 충돌, 이 충돌이 결국 중국을 더 멍들게 만들 거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자체가 침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립이 되면서 시장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 줄어든 것을 내수를 가지고 살려가야 될 텐데 내수마저도 고꾸라졌으니 살리기가 진짜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전하는데 그 이유가 말입니다. 뉴스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뉴스라는 게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중국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어떤 강도가 세니 지금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자.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물론 중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포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경계하면서 시장을 봐야지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고요.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요.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내 자금을 더 살릴 수도 있으니까. 중국이 이대로 가면 최악의 상태에 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 기억나세요? IMF 외환위기 때. 우리 그때는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나라 경제가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저는 중국이 버티기는 버틸 겁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IMF 외환위기 같은 거대 위기가 저는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급하게 말입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중국 없으면 안 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천천히 시장을 보고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라.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